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정부회계 감사론 제1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나올 정부회계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회계 결산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법 만들었듯이 정부회계에서는 뭘 만들어내는 거다? 재정운용표와 재정상태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부회계에서는 비용을 앞에 쓰고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순비용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더 궁금해하는 것이죠. 재정운용표에서는. 재무상태표나 재정상태표는 이름만 바뀌었지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자본이란 개념을 쓰지만 여기는 자본이란 개념이 없고 순자산이란 개념을 쓴다. 그래서 여기 자본 변동표도 여기로 가면 순자산 변동표가 되고 현금으로표는 현금 계정을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방정부는 한동안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재정운용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를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요 두 개만 만드는 실습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에게 결산의 순환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모든 거는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 거래를 우리 적어서 정리하는 게 회계니까요. 이 거래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바로 그 시점에서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발생주의라고 그랬어요. 발생주의의 상대적인 개념은 현금주의. 현금이 발생할 때만 기록하는 거는 현금주의인데 우리는 현금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때그때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회계 원칙은 발생주의 원칙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서 분개를 합니다. 이것이 자산의 증가인지 자산의 감소인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감소인지 아니면 수익의 발생인지 비용의 발생인지 이게 거래의 판료소 표를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저 앞쪽에 있는 거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두 번 한 거래에 대해서 중복해서 기록한다고 그래가지고 복식부기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회계 원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우리 회계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에 대한 분개를 하고 이 분개된 사항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한다고 그랬죠. 전기, 여기 전기, 옮겨 적는다고 그래서 포스팅, 옮겨 적게 됩니다. 그럼 원장이 쭉쭉 거래들이 쌓여요. 쌓여요.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1년 회계연도라고 하면 12월 31일 마감 또는 한 달을 한다고 하면 1월 31일 마감, 마감 시점에서 총계정 원장을 다 정리해요. 왼쪽 합, 오른쪽 합계액 도출하고 합계액 차이만큼 잔액이 남죠. 잔액을 도출하는 작업이 이제 계정을 마감한다고 그래요.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고 그 마감된 잔액 금액을 시산표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 시산표는 모든 원장, 총계정 원장에 있는 모든 원장의 제목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 합계액 또는 잔액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결산으로 시산표를 작성해 보고 여기에 결산 조정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 이전에 이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 중에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차료를 뭐 몇 년치를 미리 줬다든가. 근데 우리는 1년치만 해야 되니까 미리 준 거는 미수 주차료 뭐 이런 식으로 선급 주차료 미리 받았으면 선급 미리 주었으면 미수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써가지고 아직 받지 못했으면 미수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결산 조정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기 거래, 분계,
총계적 원장 정리까지 이 작업을 한번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래, 분계, 총계적 원장, 전기, 그 다음에 잔액도출까지 새로 한 다음에 2차 시산표를 시산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재무제표, 즉 재정운용표와 재정상태표를 도출하게 된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뤄야 될 실습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순자산 1억 원, 자본금이죠. 1억 원을 현금 3천만 원, 건물 7천만 원으로 출자했다. 1월 1일에 뭐예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1월 15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회계하는 지방정부에는 고지서를 발송하는 순간 자산이 증가해요. 근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수자산세고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수입이 들어왔다고 치고 그런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1일 날 가서 임차료로 얼마? 1,200만 원 지급했네. 임차료 비용의 발생. 이런 거죠. 비용의 발생, 현금을 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차입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사무용품으로 사용한 비품을 구입했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 그렇죠? 2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야죠. 비용 처리하면 큰일 납니다. 3월 1일 가서 재산세 중 이게 왔다. 그러면은 미수재산세,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현금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3월 15일 임대, 그 건물 7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1년 임대료 2,400만 원을 받았네요. 이거는 임대료 수익의 발생, 현금으로 받았으면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겠죠. 행정사무용으로 필요한 자동차를 현금으로 3천만 원,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120만 원 보험료 지급해서 비용의 발생, 현금 자산의 감소. 공무원 인건비로 4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인건비,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 중 이거 1억 원이 현금으로 수납됐어요. 자산의 증가, 아까 채권의 감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출장 가는 공무원에게 여비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그거 특별한 말이 없으면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수선비로 300만 원 지급,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거 차입한 1억 원과 이자 150만 원을 상환했어요. 요거는 부채의 감소고 요거는 이자의 발생이죠. 비용의 발생.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거래가 함께 일어난 거예요. 요거는 동구의 현금 1,000만 원을 대여금 채권이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입장료 수익 1,000만 원.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그리고 감가상각 처리했어요. 감가상각비 그때그때 처리해요.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를 한번 정리하는 걸 보세요. 분개하면 첫 번째 출자한 거 순자산으로 100만, 1,000만, 5억이네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또 건물 출자니까 건물, 자산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또 자산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디까지 했어요? 순자산 부분은 요게 순자산 부분 요거 3천만 원, 7천만 원 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1억 원 되는 거죠. 현금은 현금 거래 3천만 원, 건물 7천만 원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재산세를 고지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돈은 안 들어왔지만 나에게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 자산의 증가에 미수재산세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재산세 수익의 발생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미수재산세의 재산세 수익 1억 5천 그리고 재산사 수익적에는 미수재산세 1억 5천 이런 식으로 요 세 계정 미수재산세라고 하는 계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료 1,200만 원 지급했어요. 임차료 비용의 발생, 현금 자산의 감소. 임차료 계정에 왼쪽에 상대방 개념 적어주고 현금 계정에 아까 순자산으로 3천만 원 들어온 거고 이건 1,200만 원 빠졌잖아요. 임차료 상대 계정 임차료로 1,200만 원 나갔다. 그 다음에 차입했다. 뭐라고 했어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래서 여기 현금이 차입금으로 1억 원 증가했어요. 반면에 차입금이라는 계정에 부채가 1억 원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비품 2천만 원 구입했어요. 이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비품 자산 2천만 원 증가했고 현금 비용, 현금으로 지출했죠. 현금 지출, 현금의 감소, 비품 때문에 2천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 여섯 번째 거래, 재산세 중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수납됐어요. 그럼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의 증가, 미수재산세라고 하는 채권이 5천만 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미수재산세 보면은 예전에 1억 5천 있었는데 5천만 원어치 미수재산세가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잔액은 1억 원이 되는 거죠. 현금은 계속해서 양쪽에 쌓여갑니다. 7번 항 보유 중인 건물 혹은 임대료 내가 임대해서 들어가면 임차료라고 그래요. 임대를 주는 거는 임대료 그래요. 2,400만 원 수익이 발생했어요. 임대료 수익이 2,400만 원 발생했고 3월 15일 임대료 수익으로 현금이 2,400만 원 들어왔어요. 하는 걸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8번 항 자동차 3천만 원에 구입해서 자산의 증가, 그렇죠? 현금, 자산의 감소,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 냈어요. 보험료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보험료 상에 120만 원 비용이 발생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현금 120만 원 자산의 감소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전기를 해주면 된다. 공무원 인건비로 400만 원 현금 지급했어. 그러면은 급여,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그래서 급여항에 400만 원 현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현금항에도 이거 400만 원 오른쪽에 빠져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수납했어요. 그러면은 요 미수재산세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래서 그 현금 계정에 1억 원 이렇게 미수재산세로 발생한 걸로 해놓고 미수재산세 영예가 가서는 그것이 3월 1일 현재 5천만 원이었던 것이 5월 1일에는 1억 원 이렇게 올려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여비 오비 550 이거 기록 잘못됐네요. 오타네요. 현금 50만 원이면 여기 현금 50만 원인데 동그라미가 너무 많네. 여기 동그라미 2개 빼야 돼요. 그래도 제가 여기는 전기는 잘했어요. 여비에 50만 원. 이때 현금도 5억이 아니고 50만 원으로 이렇게 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타예요. 건물에 대한 수선비로 300만 원 지급하다. 수선비
B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현금의 감소죠. 그래서 수선비 300만 원, 현금 오른쪽에 수선비 항목 300만 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14번 사항 차입한 1억 원과 이자 1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것도 두 가지 거래가 동시에 반복한 겁니다. 차입금, 부채의 감소,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급이자는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차입금 항에 가보면은 8월 1일에 차입금을 누군가 갚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지급이자 은행에 150만 원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은 여기 미수재산세를 받음으로써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금 쪽에 미수재산세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됩니다. 동구에 1,000만 원 현금으로 대여해주다. 이건 대여금, 자산이죠. 대여금, 대전시 동구터 가지고 대여금으로 1억 원. 그리고 이쪽에는 다시 현금으로 대여해줬으니까 현금,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입장료 수익에 또 1,000만 원을 현금에, 자산에, 여기 현금에, 자산의 증가로 기록되어 줬습니다. 인건비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급여 4월 1일 날 주고 10월 1일 날 또 줬네요. 두 번 줬으니까 이제 800만 원이 되고, 이것도 기록하기를 1월 1일 급여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익 1,000만 원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입장료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에 이렇게 전기를 해주고, 나머지 현금이 들어가는 현금 계정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돼야 저희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입장료 수익까지 했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거, 자동차 3,0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네요. 그 중에 300만 원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자동차가 3,0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어치 감가상각비로 오른쪽에 생기니까 잔액이 700만 원이 되겠죠. 2,7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항 18개 항목인데 개념적으로 분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총계적 원장에 기록하는 작업이 제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좀 충실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